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대구 팔달 먹자골목.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골목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분식집 사장 장복래 여사는 오늘도 마지막 손님들을 맞이하며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62세의 장복래 여사는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떡볶이와 어묵을 끓여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게 앞을 서성이는 불량한 무리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싶었지만 아직 끓고 있는 국물을 버릴 수는 없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건장한 남자 넷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문태수였습니다. 36살의 그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이 일대에서 상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문태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온 박도식, 신광철, 오병수도 각자의 위치에서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골목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아줌마, 우리가 여기 지켜줘서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문태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말 예쁘게 해야지. 장복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이들의 협박에 지쳐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군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유아진이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준장이었죠.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군 정도로만 생각했죠. 유아진은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1명의 여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조폭 일당이 장복래 여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진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내는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는 골목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죠. 하지만 문태수와 그의 일당들은 여전히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광철이 가장 먼저 유아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 군인도 있네. 진짜 군복이야 저거. 그의 말에 오병수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택배기사도 군복 입더라니까. 간부는 무슨 계급이신지 궁금하네. 문태수는 천천히 유아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하긴 뭐 요즘 여군도 많다더만. 이런 날씬한 군인은 처음 보네. 그는 거리낌 없이 유아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무례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었죠. 그 순간 유아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베레모를 벗어 머리에 다시 눌렀었죠. 그 손놀림 하나하나가 군기처럼 절도 있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유아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들어 문태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비켜주시겠습니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태수는 오히려 웃으며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켜달라고? 아가씨. 아니, 대위님인가 중위님인가? 문태수가 걸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군은 성질도 있네. 그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신광철이 희죽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육군이에요? 공군이에요? 근데 그 계급장은 뭐야? 반짝거리네. 진짜면 한번 확인 좀 해보자고. 오병수는 막걸리 병을 들고 말없이 킥킥 웃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아진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젊은 여성이라는 외모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아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정식 군장 성용 신분증이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신분증 위에는 또렷한 이름과 함께 충격적인 계급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준장 유아진입니다. 유아진이 신분증을 문태수 코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군인의 목소리였죠. 문태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신분증의 금박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준장이라는 글자와 특전사령부라는 단어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문태수는 신분증을 본 후에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15년간 조폭 생활을 해온 그에게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곧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여자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없다는 그의 헛된 자존심이 이성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준장이면 뭐 어쩌라고. 문태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여자 하나한테 우리가 지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장복래 여사는 가게 안으로 피해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문태수는 주먹을 꽉 쥐고 유아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했죠. 하지만 유아진에게는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그녀에게 이런 수준의 위협은 일상적인 훈련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유아진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문태수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은 후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며 그의 몸을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완벽한 관절기였죠. 꺄! 문태수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구야 뭐야 방금. 주변에서 시민들의 놀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현장이 환하게 밝혀졌죠. 불과 3초 만에 문태수가 바닥에 무릎 꿇고 신음하는 사이 박도식이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외치며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유아진은 이미 다음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식의 허리를 낮게 타격하며 발을 걸었죠. 통통한 덩치의 박도식이 그대로 골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신광철과 오병수도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아진의 팔꿈치와 발 뒤꿈치가 정확하게 명치와 정강이를 가격했죠.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결국 4명 전원이 30초도 안 되어 골목 바닥에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유아진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군복의 단추를 다시 정리했죠. 그녀에게는 이 정도 상황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체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군용 전용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일반 무전기와는 완전히 다른 군 간부군만이 사용하는 암호통신기였죠.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조폭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진은 또렷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무전을 시작했습니다. 특전사령부 소속 준장 유아진. 민간 지역 폭력 사태 발생. 피의자 4명 제압 완료. 현장 증거 확보. 경찰 협조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준장님, 현재 위치 확인 중입니다. 대구 8달 먹자골목 맞습니까?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었죠. 정확합니다. 신속 출동 바랍니다. 유아진의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문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특전사랑 경찰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진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죠. 신광철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장난감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고. 평소 말 많던 그도 이제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우웅.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조폭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어 경찰차 2대가 골목 앞에 도착했죠. 문이 열리자 중년 경사 정영진이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50대 초중반의 그는 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유아진 준장님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유아진은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네. 피해자이자 제압자입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진 경사는 즉시 경례를 한 후 자세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군 장성에 대한 예의였죠. 네, 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영진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유아진은 마치 작전 보고서를 읽듯 시간별 정리, 피의자 행위, 위협 경로, 제압 상황까지 간결하고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주변 시민들도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저 여자 장군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찍었습니다. 증거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장사 못할 정도로 무서웠다니까요. 장복래 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들 매일 와서 담배 피우고 행패 부렸습니다. 경찰 불러도 겁나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죠. 정영진 경사는 조폭들을 바라보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업무방해, 협박, 폭행 미수, 전부 현행범입니다. 그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문태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담배 좀 피운 건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하소연에 가까웠죠. 유아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장성급 군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시도한 것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요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시도에 해당합니다. 군, 검찰과 공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영진 경사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준장님. 바로 절차 밟겠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골목 다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문태수의 무릎이 완전히 풀리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끝났다. 깊은 탄식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15년간 쌓아온 그의 허울 좋은 위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식, 신광철, 오병수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평소 문태수를 따라다니며 위세를 부리던 그들도 이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경찰차에 실려가는 조폭들을 지켜보며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상인들에게는 해방감과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저놈들이 잡혔네. 앞으로는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어. 장복래 여사는 유아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했죠. 몇 달간 시달렸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유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평안하게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자랑이나 과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시민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담담함만이 있었죠. 경찰차가 떠나간 후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대구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는 눈발이 살짝 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육군 본부에서 준장급 시찰이 있다는 소문이 훈련소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군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대열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모자를 삐뚤게 쓰고 군복도 허술하게 걸쳐 입은 남자가 있었죠. 바로 문태수였습니다. 문태수는 며칠 전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굴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욱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준장이 뭐라고 훈련장까지 와서 시찰이야? 시간만 때우고 갈 텐데. 문태수는 뒤에서 딴죽을 걸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 예비군들이 그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은 듯 일부러 강한 척 행동하고 있었죠. 예비군 중대장 김기열 중위가 훈련장 입구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의 그는 조직적이고 군기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상명하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죠. 곧 훈련장 정문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문태수의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군복을 완벽하게 갖춘 채 단정한 베레모를 눌러 쓴 여자 장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아진 준장이었습니다. 하얀 겨울빛 아래 그녀의 어깨 위에 있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번쩍였습니다. 문태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기열 중위가 크게 외쳤습니다. 전 대원, 유아진 준장님께 경례.
예비군 전원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문태수였습니다. 그는 손이 떨려 제대로 경례하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죠. 유아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시선, 그 1초의 정적만으로도 문태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과 똑같은 눈빛, 그날과 똑같은 기운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그에게는 훈련장이 아니라 재판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아진 준장이 예비군 대열 앞에 섰습니다. 베레모, 군복, 계급장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지시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국민에 대한 보호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유아진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예비군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태수만큼은 온몸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문태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마음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복래 여사를 위협했던 순간, 유아진에게 시비를 걸었던 순간, 그리고 무릎 꿇고 수갑이 채워졌던 그 굴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 앞에 설 때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약한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유아진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말입니다. 훈련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며칠 전 골목 사건의 당사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훈 씨가 그를 향한 조용한 심판임을 깨달았습니다. 공개적인 질책이 아니라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자가 보여주는 처벌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데서 나옵니다. 군인은 힘을 가진 자로서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아진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아진의 시선이 조용히 문태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문태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아닌 진정한 카리스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변의 예비군 동기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 그날 뉴스에 나왔던 그 양반 아니야? 헉, 저 형이 장군한테 시비 걸었다던 그놈이었어? 어쩐지 아까부터 쭈글쭈글 하더라. 속삭임들이 그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김기열 중위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준장님, 별도 조치가 필요하실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저 사람 태도 불량입니다. 훈련 중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바랍니다. 김기열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욕설도 협박도 없었지만 이보다 더 무너지는 굴욕은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대구 시내의 군사학교 강당에는 신임 여군 간부 후보생 50여 명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 초청 강사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후보생들의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묘한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강단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장 유아진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녀는 정숙 속의 단상에 섰습니다. 어깨 위에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함이란 근육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강함입니다. 유아진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후보생들은 숨을 삼키며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뮨슬, 20살의 그녀는 그날 분식집에서 유아진을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군인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소위 후보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윤슬은 손을 번쩍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배웠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너 그때 내게 말했지. 나중에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그녀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슬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유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이미 강한 사람이야. 잊지 마. 진짜 강함은 옳은 것을 향해 조용히 버티는 용기에서 시작돼. 그리고 지금 너처럼 누군가의 꿈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강당에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밤이 되어 유아진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군사학교 앞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의 별일 뿐이다. 하지만 이 별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진정한 리더의 겸손함이 담긴 독백이었습니다.